아니, 저것은 원자력 엔진이 아닌가? 바로 연구원. 제동님, 위성이 겉으로 보기에는 조잡하고 허술해 보여도 원자력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연료는 플루토늄 238이며 반감기는 90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열 또는 전기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피노이 종족을 제외하고 저런 지적 생명체가 있었다니. 바로 연구원. 지금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금제 디스크 구동 실험 동영상을 보신 후 이미 눈치를 채셨으리라 생각되지만 부연 설명하면 단순히 보면 바늘이 소리골을 따라 움직이면서 미세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코일의 전류를 유도시켜 전자기를 유도하는 법칙을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발달된 과학 문명을 가진 최소 3단계급 이상이라는 것이 근거입니다. 제동님,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이제야 이해가 가는군. 과학자는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도 저들은 3단계급 이상의 지적 생명체가 확실하네. 3만 년 만에 드디어 피노이 종족이 학수고대하던 사건이 일어난 것이야. 축하하네. 바로 연구원. 자네가 역사의 길이 남을 놀라운 발견을 했군. 과찬입니다. 제동님, 저 혼자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연구소 전원이 합심해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둘이 나누는 덕담은 시간이 지나도록 끝날 줄을 몰랐다. 발리우 제독은 이미 식어버린 차를 다시 데우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 바로 연구원. 제고 함대의 항해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네. 다들 알고 있듯 우주 탐사와 과학실험이 주 업무네. 하지만 함장인 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네. 어떤 임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독님. 발리우 제독은 잠시 뜸을 들인 후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피노이 종족을 위해 충성할 노예를 구하는 일이라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이 필요한 자잘한 일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거든. 세상 모든 일을 과학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말이네. 제고 함대가 출발할 때 군사령부는 함장인 나에게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외계 종족을 찾아내는 비밀스럽고 은밀한 임무를 하달했다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자네의 도움으로 그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지금 한없이 기쁘네. 고맙네. 바로 연구원. 제가 도움이 되었다니 큰 영광입니다. 제동님. 하지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도 몇몇 외계 종족이 발견되곤 했는데 왜 그들은 노예로 만들지 않고 이번에 발견한 인간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네. 생각해보게. 1과 2단계급의 종족은 지능이 너무 낮아 최첨단 과학기술을 가진 피노이 종족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질 않는다네. 그들을 결국 노예로 사용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의도처럼 발전한다는 장담을 할 수 없다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가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 5와 6단계급은 발달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네. 하지만 그들은 습득 능력이 탁월해. 처음에는 고분고분 말을 듣겠지만 우리 문명의 우수성을 배우고 난 후에는 결국 쿠데타나 폭동을 일으킬 것이네. 즉,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셈이지. 8과 9단계급의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들키지 않도록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하네. 자네도 알다시피 역사상 두 문명이 충돌할 때 항상 하등 문명은 고등 문명의 지배를 당해왔지. 물론 해당 등급이 발견된 적은 없지만 말일세. 따라서 노예로 부리기 가장 좋은 등급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우리를 신으로 모시는 3과 4단계급이 가장 적당하다는 말이네. 그런데 그런 지적 생명체를 자네와 연구원들이 힘을 합쳐 찾아낸 거란 말일세. 3만 년 만에 말이야. 발리우 제독의 칭찬에 바로의 8개 촉수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바로 연구원이 갑자기 춤을 멈춘 것은 발리우 제독의 끙 하는 불쾌한 소리를 들은 후였다. 무슨 걱정되는 일이야 또 있으십니까? 제독님.
발리우 제독은 다시 한번 끙하는 앓는 소리를 냈고 빠로빠로는 자신의 춤이 너무 경박해 제독의 심기에 불편함을 준 것은 아닌지 염려했다. 빠로빠로 연구원. 걱정거리 하나가 막 떠올랐네. 자네도 우주가 무한대에 가깝다는 사실은 알고 있겠지. 피노이 종족의 노예로 딱 맞는 삶과 4단계급의 지적 생명체를 발견했지만 무한한 우주에서 그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고 찾아간다는 말인가. 아마 10억 년 동안 탐사를 한다고 해도 그들을 찾을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는 말이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질 수 없는 것은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모두 다 헛된 신기루일 뿐이라는 말이지.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발리우 제독의 한숨에 세 개의 눈을 가진 빠로빠로의 얼굴은 오히려 화색이 돌았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독님. 걱정하지 말라니. 그들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무슨 묘안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독님. 그건 또 무슨 말인가. 빠로빠로 연구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간들이 만든 금제 디스크에 우주로 보내는 메시지 속에는 아이러니하게 그들 행성이 속한 태양계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도를 따라만 가면 손쉽게 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정보를 아무렇지 않은 듯 우주에 흘리는 것을 보면 인간들은 참 어리석은 종족 같습니다. 그런가? 그런 사실이 있었군. 자신들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숨겨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오히려 이를 홍보하고 있다니 바보들이군.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꼴이군. 하긴 덕분에 우리는 무척 편해졌지만 말이야. 그렇습니다. 제독님. 인간들이 피노이 종족의 노예가 되는 것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인 것 같습니다. 발리우 제독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제거 함대에 즉시 출격 명령을 하달했다.